오늘날 우리는 암, 유전질환, 감염병, 약물 반응을 말할 때 DNA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때 유전자는 보이지 않는 개념에 가까웠습니다. 부모의 특징이 자녀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그 정보를 담는 물질이 어떤 모양인지 몰랐습니다. 1950년대 초 과학자들은 생명의 암호를 둘러싸고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그 경쟁은 아름다운 발견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정과 권력, 성별과 명예가 충돌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로절린드 프랭클린은 X선 결정학에 뛰어난 과학자였습니다. 그녀는 킹스 칼리지 런던에서 DNA 섬유의 X선을 쏘아 회절 무늬를 얻었습니다. 프랭클린의 작업은 조용하고 정밀했습니다. 좋은 사진 한 장을 얻기 위해 조건을 바꾸고 습도를 조절하고 자료를 해석했습니다. 그녀는 성급한 모델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중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태도는 빠른 결론을 원하는 경쟁 속에서 때로는 느리게 보였습니다. 그 유명한 사진이 바로 포토 51입니다. X자 모양의 회절 무늬는 DNA가 나선 구조라는 강력한 단서였습니다. 프랭클린은 그 자료를 신중하게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진과 핵심 정보가 그녀의 명확한 동의 없이 다른 연구자들에게 전달되었다는 점입니다. 과학의 역사에서 데이터는 순수한 숫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누구의 손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이동했는지는 매우 인간적인 문제입니다. 케임브리지의 제임스 왓슨은 젊고 야심찬 연구자였습니다. 그는 DNA 구조를 가능한 빨리 풀고 싶어 했습니다. 왓슨은 실험을 직접 반복하기보다 여러 연구 결과를 조합해 모델을 세우는 방식에 끌렸습니다. 그 방식은 대담했지만 위험했습니다. 틀린 모델도 만들었습니다. 프랭클린은 그런 성급함을 비판했습니다. 둘 사이의 긴장은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 과학을 하는 방식의 충돌이었습니다. 프랜시스 크릭은 물리학적 감각과 이론적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왓슨과 크릭은 금속 모형을 만들며 DNA가 어떤 구조일지 추론했습니다. 염기가 안쪽에 놓이고 당과 인산골격이 바깥을 이룬다는 생각. 상보적인 염기쌍이 서로 맞물린다는 생각. 그들은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퍼즐의 중요한 조각에는 프랭클린의 X선 자료가 있었습니다. 모리스 윌킨스도 DNA 연구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프랭클린과 같은 기관에 있었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역할과 권한이 불분명했고 소통은 어긋났습니다. 그 어긋남 속에서 포토 51은 왓슨에게 보여졌습니다. 결국 DNA 구조 발견은 한 장의 사진, 여러 사람의 경쟁, 그리고 불편한 협력의 결과가 되었습니다. 과학은 실험실 안에서도 완전히 공정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1953년 왓슨과 크릭은 DNA 이중나선 구조를 제안했습니다. 두 가닥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염기쌍은 아데닌과 티민, 구아닌과 시토신으로 짝을 이룹니다. 이 구조는 단순히 모양을 설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전 정보가 어떻게 복제될 수 있는지까지 암시했습니다. 한 가닥이 다른 한 가닥의 주형이 될 수 있다는 생각. 생명의 복사가 분자 구조 안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1953년 네이처에는 DNA 구조와 관련된 논문들이 함께 실렸습니다. 왓슨과 크릭의 모델, 윌킨스 팀의 자료, 프랭클린과 고슬링의 X선 연구. 하지만 대중의 기억은 대개 하나의 간단한 이야기로 줄어듭니다. 두 남자가 생명의 비밀을 풀었다. 그 문장은 너무 짧습니다. 그 짧음 속에서 프랭클린의 정밀한 작업과 기여는 오랫동안 흐려졌습니다. 1962년 왓슨과 크릭, 윌킨스는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프랭클린은 그보다 앞선 1958년 난소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노벨상은 사후 수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살아있었다면 어떤 평가를 받았을지는 역사 속 질문으로 남았습니다. DNA의 발견은 위대한 과학의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누가 기억되고 누가 잊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DNA 구조가 밝혀진 뒤 의학은 천천히 새로운 언어를 얻었습니다. 유전질환의 원인을 찾고 바이러스의 변이를 추적하고 암세포의 돌연 변이를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DNA 염기서열 분석 기술은 시간이 갈수록 빨라지고 저렴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거대한 연구 프로젝트였던 일이 이제는 진료실과 검사실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의학은 증상만 보는 학문에서 분자의 문장을 읽는 학문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는 그 변화의 상징이었습니다.
인간 DNA 전체를 읽겠다는 거대한 목표는 국제 협력과 경쟁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질병 위험, 약물 반응, 유전 변이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DNA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 생활, 우연, 사회적 조건도 건강을 만듭니다. 유전 정보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사람을 숫자로 줄이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DNA 이중나선은 의학의 언어를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그 언어를 만든 역사는 완벽하게 빛나지만은 않습니다. 프랭클린의 사진, 왓슨과 크릭의 모델, 윌킨스의 자료, 그리고 수많은 연구자의 손이 겹쳐 생명의 구조가 드러났습니다. 의학은 발견을 기억할 때 결과만이 아니라 그 과정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발견은 더 정확할 뿐 아니라 더 공정해질 수 있습니다.